자, 오늘은 수학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거 뭐 엄청 쉬워요. 간단합니다. 일단 196페이지에 보면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점화식이 뭐냐면 사실 거기에 그 형광펜처럼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점화식이 뭐냐면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이게 점화식의 정의입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관계식만 주어주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아니면 썩은 수열인지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대처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처법은 미친 듯이 밀어내기,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대입만 잘하면 돼요. 대입. 이게 뭔지만 알면 돼. 이웃 한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구나. 그지? 점화식이란 말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볼 건데, 1번은 아주 별거 아니지만 이제 A1은 주어져 있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6이다 이런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왜냐면 AN이랑 그 다음 녀석, 뒤에 녀석이 AN 플러스 1이지 그 사이에 관계식을 알려준 거야. 근데 얘는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려면 뭘 더해야 돼? 숫자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더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간대. 이거 무슨 수열 같이 생겼니? 등차 수열 맞아. 이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싹 다 똑같은데 네 번째 항을 구해달래요. 네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을 알려줘. 첫 번째 항은 얼마야? 1이야. 그럼 A2를 구하려면은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 그럼 A2가 나오겠지. 그럼 A1 1에서 얼마 더하면 돼? 6 더하면 돼. 그럼 A2는 얼마겠어? 7 되는 거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A3를 구하려면은 A3 알고 싶으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n에다 2를 집어넣죠. 그럼 A3는 A2에서 6을 더하면 돼. A2가 7이었으니까 여기서 6 더하면 얼마 돼? 13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답으로 가면 되겠다. A4를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A4는 어떻게 돼요? A3에서 6 더하면 돼 또. 그러니까 여기가 13이었으니까 13에서 6 더하면 얼마야? 19. 이렇게 해가지고 답 내는 거야 이게. 그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보면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한번 점화식만 구경해 줄 수 있어?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1 구하려면은 원래 AN에서 몇 배 하면 된대? 3배 하면 된대지. 그지?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 3을 곱해야 된대. 이런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니? 이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 그지? 그래서 2번은 등비 수열인 거를 좀 알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3번 같은 게 보통 문제입니다. 그죠? 3번 같은 거. 자,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는 거야? 2배 AN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본 적 있니, 여러분들? 이런 건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건 본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처음 보는 거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n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을 넘어가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무슨 작업을 하면 되냐면, 원래 녀석을 몇 배 해? 2배. 2배하고 얼마 빼? 1배. 그러면 이제 다음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금 A1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 알려줬어요. A2를 구하려면은 이거 천천히 써줄게. 이번에는 A2는 A1을 2배 하고,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빼야 돼? 마이너스 1을 한번 이렇게 더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점화식,
이유탄항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다가 n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3는 A2를 2배하고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2배에 마이너스 3 곱하고 또 1을 또 빼. 그지? 그럼 얼마 나오니? 마6, 마1. 그러니까 마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A4로 가려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3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A4는 원래 알던 A3에서 A3를 2배하고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2배에서 마이너스 7하고 1을 또 빼. 그럼 27에 14에서 또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답은 이게 맞는데 그지? 이 수열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이너스를 제끼고 생각하더라도 1, 3, 7, 15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1, 3, 7, 15 그죠? 1, 3, 7, 15 이거 느껴지니? 이거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둘 다 아니란 생각이 들어야 돼. 맞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요. 자, 그럼 예상을 해봅시다. 이거 근데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은 말이야. 잠깐만. 1은 2의 1승 빼기 1이지. 이 3이란 녀석은 뭐냐면 4 빼기 1입니다. 이 녀석은 8 빼기 1이지. 이 녀석은 뭐야? 16 빼기 1이지. 그 다음 녀석은 뭐겠니? 2의 5승 마이너스 1. 3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1.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A5는, 그지? 원래 있던 녀석을 2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을 더 빼니까, 예상처럼 마이너스 31이 나오는 게 맞단 얘기네요. 그죠? 야, 이거 신기하다. 그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녀석도 규칙이 있네. 이 녀석의 규칙을 보면 선생님은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2의 n승 마이너스 1 꼴이야. 1, 3, 7, 15 점점점. 이거 느껴지니?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달라붙은 녀석이죠.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저마식, 일반항 또는 저렇게 생겨먹은 저마식을 갖다가 이거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여러분들 뭐 베트남 놀러 가본 적 있니? 아니면 캄보디아? 거기 가면 이제 하노이의 탑이라고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하노이의 탑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바로 하노이의 탑이라고 하는, 하노이가 어딘지 알지? 하노이의 탑 저마식입니다. 이게 생긴 녀석 개 유명한 녀석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가가지고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든, 그죠? 하노이의 탑이라고 있어요. 세계 여행을 가시던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있다. 수학에서 되게 유명한 저마식이다. 이런 거를 그냥 들어본 적,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상식이 풍부한 어린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수학 1이나 대수 교과서에 보시면 모든 교과서에 이 하노이의 탑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내신할 때 또 더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한번 볼만합니다. 7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항 알려주고 있는데 네 번째 항 구하는 건 내비두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은 바로 옆에 있는 녀석만 딱 알려줘서, 그지? 항이 2개짜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유탄 몇 항? 이유탄 3항에 관련된 관계식을 알려줍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사망저마식이다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런 거는 뭐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녀석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A1은 3이고 A2는 마이너스 1인데 이제 A3, A4로 이제 밀어내는 과정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밀어내는 과정인데 이 녀석은 뭐냐면 A3를 구하려면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니?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3는 이제 A2 더하기 A1 이런 녀석이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되겠지 뭐. 그지? 그럼 얼마 나오니? 2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A4로 가려면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이제 앞에 두 항
A3, A2를 더하면 이제 그 다음 녀석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A4는 뭐겠어? 얘네 둘이 더하니까 앞에 두 개 더하니까 1 되겠죠, 1. 그죠? 그래서 답은 이 문제의 답은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너무 앞에 있는 녀석만 구하라고 하니까 좀 노잼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볼게요. A5는 그 앞에 두 항 A4랑 A3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한 번만 더 가볼래? A6는 여기 4 집어넣으면 A6는 A5 더하기 A4 A5 더하기 A4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가는 녀석인데 자, 이 점화식, 이 구조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화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점화식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들어본 적 없니? 자기가 뭔가 경시대회 좀, 찍맛, 찍먹. 경시대회 좀 찍먹 해봤다. 아니면 뭐 수학 경시대회 좀 찍먹 해봤다. 그런 사람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 분명히 이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오는 이런 점화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열을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야,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문제 못 풀어도 좋은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무한 상식 확장. 자, 피보나치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거 사람 이름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에이, 선우야, 이거 피보나치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지, 나치잖아, 나치. 독일 사람. 아니죠. 아니, 생각해봐. 파스쿠치, 카푸치노.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언제 사람인데? 언제적 이탈리아 사람이야? 르네상스 시대에 딱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어느 도시 사람이야? 르네상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도시가 있어요. 피렌체 몰라? 피렌체? 이탈리아 북부? 옛날에는 이탈리아 북쪽이 잘 살았어. 근본 있는 도시들. 명품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야. 구찌. 찌찌찌. 그지? 구찌. 거키가 아니라 구찌잖아. 또 그런 거 뭐 있어? 이탈리아 명품. 모르겠다. 루이비통은 어느 나라 거냐? 딱 봐도 불어갔잖아. 아무튼 그런 거야. 그지? 그냥 갖다 박으면 돼,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근데 구경이나 해봤다,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등차 수열과 관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 어떻게 생기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냐면 여기 이미 적혀 있기도 한데요. 그죠? 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상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첫 번째.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야?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녀석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지.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만약에 an을 왼쪽으로 넘어온다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어. 그럼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지? 한 칸 차이 나는 게 1D래. 그럼 정확하게 뭐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딱 보면은 등차 수열인 걸 알아채야 돼.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 패턴도 있어요. 어떻게 나와도 되냐면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면 이 녀석은 딱 보는 순간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럼 이게 가운데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가운데 녀석을 2배 하면 앞뒤의 항의 합과 같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나와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편안하죠. 그죠?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문제. 뭐 귀납적으로 정의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9번 같은 거는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5래.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1d. 그러니까 d가 뭐야 지금? 5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답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요. 9번. 이런 거 한번 봅시다. 12번 볼게요. 12번. 12번은 이제 1, 5, 9, 13. 점점점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정의를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란 얘기가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의하란 얘기니까 관계식을 잘 설정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초항은 알려줘야 돼. 시작은 알려줘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몇씩 커지고 있어? 4씩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음항으로 넘어가려면 다음항 녀석은 원래 n번째 녀석에서 얼마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4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이렇게. 이거 두 줄 쓰면 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17번 같은 거 가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지? A1이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녀석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항이랑 그 앞에 항이랑 차이가 항상 얼마라는 얘기야? 차이가 항상 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함수네. 차이가 일정한 수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몇 D? 1D. D가 5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야,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건 정말 금방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N은 공차가 5인데 그 공차가 곧 기울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몇 n? 5n 일단 써놓으면 됩니다. 5n. 5n 딱 써놓고 초항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초항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얼마 빼면 되겠니? 마이너스 9 이거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볍지? 수빈아 졸려서 어떡하냐?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그냥. 자, 등비수열도 유명한 녀석이니까 등비수열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기본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어느 정도 좀 소울이 있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적어주는 박스 쳐주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잘 표시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무슨 수열이게? 구조를 잘 봐야 돼.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 넘어갈 때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하는 거야. 게다가 여기는 n에 관한 함수들이지. 그지? 근데 r을 곱했어. r은 변수 n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r은 변수야 상수야? 상수겠지. 그래서 상수를 계속 곱해나가서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이게 정확하게 뭐야?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등비수열을 의미하지는 않아. 또 유명한 거 중에 우리가 배운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an 플러스 1을 제곱했더니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대. 그지? 요것도 이제 잘 뜯어보세요 한번. n 플러스 1, n 플러스 2면 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1은 가운데 녀석이야. 자, 가운데 항 녀석을 제곱을 했더니 앞에 녀석, 뒤에 녀석을 곱한 녀석이랑 똑같대. 잠깐만,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불러?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세수가 만약에 등비 중항 관계를 이룬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수열을 이루겠니? 등비 중항을 이루면 당연히 등비 수열을 이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오면 또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아채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24번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구경해 봅시다. 5, 10, 20, 40, 그 다음에 8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지? 대충 봐도 계속 두 배씩 되는 등비수열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귀납적 정의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녀석은 밟아줘야 돼요. A1은 5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관계식은 뭐냐면 an 플러스 1. 뒤에 번째 녀석은 원래 n번째 녀석에서 어떻게 해야지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래서 일반항이 뭔데요? 그래서 일반항이 뭔데요? 이래버리면 또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이건 등비수열이잖아. 초항이 5고 공비가 2네. 그럼 AN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5 곱하기 2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반항까지 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줄에 하나만 더 해볼게. 오른쪽 줄에 하나만 더. 29번. 29번 보면은 A1은 1인 거 알려주고, 그지? A1은 7인 걸 알려주네. 죄송. 7인 거 알려주고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이 녀석이 7이란 얘기야. 그지? 자, 이거를 우선 이렇게 관찰해도 되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7이란 얘기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나누면 항수가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는 녀석이 7이란 얘기지. 그렇게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가 좀 꼴배기 싫으면은 이거를 an 플러스 1만 남겨놓고 an을 넘어가 보면 7 곱하기 an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려면 원래 녀석에서 뭘 더해야 돼? 뭘 곱해야 돼? 곱해야 돼. 7을 곱해야 돼. 그러면 등 비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됐다.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AN을 구해보면은 AN은 초항은 7이지. 근데 공비도 7이네. 그지? 그 7에 원래는 n-1승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 뭐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쓰냐. 이거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7의 n제곱 이 녀석이 일반항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습니다. 괜찮죠? 네.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일단 졸리니까 여기까지 홀수번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뭐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건데 증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을 배운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증명법 중에. 들어본 적 없어? 대표적인 증명법. 귀류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대우증명법? 명제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것처럼 이제 무언가를 증명할 때 써먹는 방법인데, 이게 과정이 2가지로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밝혀. 성립하는 거를 밝혀. 어떤 명제 뭐 PN이라고 하는데 그냥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n이 k일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자,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얘기는 가정, if입니다. if. 그죠? 자, 스포츠에서는 if가 없지만 수학에서는 if가 있어요. 그죠? if. 얘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구라를 친다는 얘기야. 근데 그랬을 때, 그지?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요거를 증명을 합니다. 요거. 그럼 이 1번과 2번을 갖다가 다 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수식으로만 한글로만 적혀 있으면 이제 수학적 언어는 이제 해석을 해줄 거야. 일상용어로 해석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은 바로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도미노 현상이다. 우리가 어떤 애가 성립하는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데 뭘 해보냐면 2번을 먼저 해봐. 그러니까 K번째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녀석이 있지. 이 녀석이 성립한다고 치면 이 녀석이 성립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이 넘어지면 이 녀석이 넘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요거를 한 칸 밀어 생각해봐요.
K 플러스 1번째 놈이 성립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이 넘어지면 K 플러스 2번째 녀석도 넘어지겠지. 그지? K 플러스 2번째가 넘어지면 K 플러스 3번째도 넘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앞에 녀석이 되면 뒤에 녀석이 넘어진다. 이 도미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2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도미노를 세워놓기만 한 거지. 앞에 놈이 쓰러지면 뒤에 놈이 쓰러지도록. 그지?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다 쓰러지는지 알아보려면 첫 번째 녀석을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하나는 밝혀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이게 대표적인 증명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구조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34번 문제. 이건 그냥 빈칸 채우기라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4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성립하는 걸 밝히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박스 안에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아무것도 아니죠.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녀석은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n이 언제일 때 성립하는 걸 밝혀줘? 응? pn이 성립한다. n이 언제일 때? 4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n이 4일 때 성립하는 거 밝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녀석이 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어? 두 번째는 n이 k일 때 k 자체가 4보다 크가시고 이게 pn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고 가정한대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언제 성립하는 걸 밝히면 되겠어? n이 그 다음 녀석이 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k 플러스 2번째면 안 됩니다. 왜냐면 k번째가 넘어지고 k 플러스 2번째가 넘어지면 건너뛰가면서 성립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고 바로 뒤에 있는 녀석, 그죠? k 플러스 1번째 pn이 성립하는 거, 이거를 밝히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 채우기만 따지면 사실 정의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증명하는 걸 알아보려면 35번 문제 같은 걸 봐야 돼. 자, 35번 문제 볼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2n-1 이거는 n제곱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 잠깐만,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거를 증명은 했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13579 점점점 이런 애들이 누구야? 홀수지. 홀수를 처음부터 n번째 홀수까지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완전 제곱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암기해야 돼. 홀수의 합은 뭐야? n제곱.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야, 이게 기본 예제 문제로 얘를 줬다 이거 아니야. 그지? 약간 중요한 거죠. 자,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그죠? 첫 번째, 1번은 엄청 쉽잖아.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면은 n이 1일 때 왼쪽은 뭐야? 좌변은 1이죠. 그죠? 우변은 뭐야? 1제곱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1하고 1제곱은 같은 거잖아. 오, 그러니까 오케이. 성립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여기 있네. 가에 들어갈 말은 이거야. 1. 그지? 이 가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 성립한다고 뭐 하는 거였어? 성립한다고. 이게 넘어졌다 치면, 그지? 넘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k번째 녀석이니까 2k-1번째까지입니다. 이 녀석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k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게 성립하는 거, 이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를 알아보려면, 그지? 거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되어 있겠지만 양변에 누구를 더한다?
그 다음 홀수가 누구야? 2k-1 마지막 홀수의 그 다음 번째 홀수가 누구니? 2k 플러스 1이지? 양변에 보시면 2k 플러스 1을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이 표현이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버리면 이제 좌변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2k-1 더하기 2k 플러스 1 여기까지 더한 건데 우변은 지금 k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제 2k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이거 누구의 완전 제곱이니?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홀수를 k번째 홀수가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홀수까지 더한 거야. k 플러스 1번째까지 홀수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된 거야?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된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녀석, 그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1번과 2번에 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뭐 성립한다 이러면서 이제 증명을 끝내는 이런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명을 다 해낼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는 수학적 귀납법이 또 수능에 안 나온 지가 좀 되고 있어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서술형으로 뭐 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고 빈칸 채우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가볍게 수학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도 짧아요. 숙제는 205페이지까지 한번 다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는 이제 우리가 수원책이 다 모두 끝났으니까 그죠? 수학원 기본 숙제는 이거예요. 책 끝까지 모두 빈 거 없이 다 채워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원 전체 테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고생했다.